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회개하기의 강의의 비결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기억하기 쉽다. 단어만 해도 그렇다. 기억력에 관한 일련의 실험들은 인간이 정의나 기분과 같은 초상적인 명사보다도 자전거나 휴대폰같이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명사를 더욱 잘 기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선천성 스티커 메시지는 구체적인 단어와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켄터키 프라이드 생지나 신장도둑이 여기에 역설을 생각해보자. 남자가 집에 눈을 떠보니까 자아 존중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다라는 식이었다면 그 도시 전설은 훨씬 덜 달라붙는 스토리가 되었을 것이다. 예일 대학의 에릭 헤브록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와 같은 구전문학을 연구한다. 그는 오랜 연구 결과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초상적인 개념은 거의 포함하지 않는 반면에 구체적인 행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인이라면 초상적인 개념을 어렵게 받아들였을 리가 없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사람 말이다. 헤브록은 시간이 흐르면서 초상적인 이미지가 사라졌다고 믿는다. 그럼 이번에는 현대사회를 포함해서 과거 때던 아름다운 표현이 칭송받아온 영역으로 가보자. 바로 계산과 회계 분야. 이런 회계학적인 개념들은 생성하기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성하기 전달하려면 크리스와 샌드는 운전이라는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겨냥한 안전한 밤 외출이라는 신상품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회계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스토리의 일부가 된다. 당신이 크리스와 샌디의 친구며 두 사람은 당신이 회계학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리스와 샌디의 드라마는 한 학기 내내 진행되는데 회계학이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시를 보여준다. 이런 사례는 아시아 초등학교의 수학 수업처럼 맥락을 이용한 학습 방식이다. 맥락. 이제 당신은 크리스와 샌디가 회계사가 되어서 두 사람의 사업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던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와 샌디가 겁에 질려서 당신에게 전화를 건다. 수표가 묻어나서 그토록 많은 제품을 팔 거면 은행에는 현금이 한 푼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과연 더 많은 것을 배웠을까? 초기에는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또 한 사례는 다른 평범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약 2년 뒤에 실시된 다음 회계학 수업은 학생들이 이미 회계학의 기초 원리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었는데 지난 학기의 사례를 연구를 경험한 학생들이 첫 번째 시험에서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학생들의 점수 차이는 놀랍도록 확연했다. 사례 연구로 학습한 학생들이 평균 12점이나 높았던 것이다. 헤이 주드, 수박, 그리고 모나리자. 구체성은 어떻게 메시지를 착 달라붙게 만드는 것일까? 해답은 기억력의 속성에 있다. 원한다면 직접 해볼 수가 있다. 캔자스의 주도는 헤이 주드, 모나리자, 어린 시절, 진실의 정의, 수박의 정의, 이런 것을 첫 구절을 떠올려 보고 캔자스주의 주도를 떠올리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 한 초상적인 활동이다. 모나리자는 입가의 신비로운 미소, 그 비해서 진실의 정의는 기억의 표면으로 끌어올리기가 훨씬 어렵다. 진실. 수박의 정의 또한 정신 회전과 관련이다. 수박이라는 단어는 즉시 머릿속 기억을 자극한다. 빨간색. 기억이란 단순히 하나의 근거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찍찍이와 비슷하다. 기억. 당신의 눈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무수한 고리가 있다. 갈고리. 뛰어난 교사들은 메시지에 달려있는 갈고리 수를 늘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다.
1968년 4월 4일 마틴 루스 킹 주니어 목사가 암살되었다. 아이오와 한 고등학교 죄인 얼리어스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학생들에게 그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었다.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백인은 아이오와 라이스빌에 사는 학생들은 킹 목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줄곧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야. 다음날 그녀는 밤새 짠 계획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그녀는 학생들이 편견에 대해서 확실히 실감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분리했다. 갈색 아이들과 푸른 눈이 갈색인 아이들이 더 우수하다. 두 집단은 분리되었다. 엘리엇은 학생들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은 갑자기 심술을 젖었고 친구들을 차별하고 몬뜨게 굴었다.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갈색 눈의 아이들이 푸른 눈의 친구들을 놀리고 경멸하기 시작하면서 우정이 급속도로 파악이 되었다. 심지어 갈색 눈의 한 학생은 엘리엇에게 눈이 푸른색인데 어떻게 선생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날 엘리엇은 교회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다. 사실은 눈이 갈색인 사람들이 더 열등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운명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푸른 아이들에게 환호성이 터져나와 그들은 열등한 갈색 눈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목에 달려있는 옷깃을 붙여주었다. 열등한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슬프고 나쁘고 심술궂고 멍청하다고 묘사했다. 한 소년은 갈라진 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쁜 속에 속게 될 때에는 나한테 세상 나쁜 일이라는 나쁜 일은 다 일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수한 집단에 속게 되자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고 착하고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학업 성적에까지 변화가 일었다. 엘리엇의 가장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편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었다. 학생은 아직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결과 자 이렇게 마치 영어를 보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으라고 생각하는 미국인 관광객.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식의 저주. 그들은 설계도가 비전문가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실리콘 치프네가 생성한 다른 많은 독자들에게도 의사소통의 부재는 익숙한 광경이다. 베키가 지다같이 의사소통과 가장 효과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은 바로 물리적인 기계다. 이 기계는 설계팀과 제작팀이 모두 아는 공동 분모다. 이번 이야기는 교훈은 간단하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제조팀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고 그의 적절한 현명한 대답이 필요했다. 앞장에서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협동의식을 자극한 놀라운 슬로건을 소개한다. 구체성은 목표를 투명하게 만든다. 투명성을 필요로 한 것은 비단 초보자들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차세대 검진 엔진을 목표로.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회사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기 전에는 확실한 결과를 창출할 수 없을 것이다. 휴렛 패커드를 만족시킨 프레젠테이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작은 컨설팅 회사 공동 설립. 작품들은 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벤트 또는 독창성이 넘치는 전시물에 가깝다. 자, 2002년에 스톤 야마시타가 문을 두드렸다. 또 다른 최첨단 기술과 마찬가지로 HP 연구소 역시 탁월한 기술과 연구 업적을 척척에 두고 있었지만은 스톤 야마시타가 기획한 프레젠테이션은 560제곱미터를 가득 메우는 전시 프로젝트였다. 전시장은 가족들이 절비하게 걸린 페라리 가족의 거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동선을 떠나서 방에서 방으로 움직이다 보면 페라리 가족이 여름 동안에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것까지 사진들을 볼 수 있다. HP의 기술은 그들이 표를 사고 놀이동산에 입장하고 식당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스톤 야마시타는 HP의 기술자들과 함께 디즈니와 HP의 협력 관계에 관한 메시지를 살아 숨쉬는 생생한 시뮬레이션으로 변화시켰다. 이 전시가 두 부류의 간격을 개정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라. 일단 전시장의 문을 열자 HP 내부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구체성은 전문가들이 모인 팀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던 기술자들은 갑자기 페라리 가족이라는 평범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표를 끊는 것부터 식당 예약, 디지털 사진 출력까지 한 가족이 구체적인 필요와 욕구를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다. 연구진이 가지고 있던 초성적인 메시지를 뽑아내 롤러코스터를 탄 가족 사진으로 변화를 시킨 것이다. 지금 생각나는 하얀색 물건은 1단계 지금 생각나는 하얀색 물건을 모두 적어라. 2단계 당신의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하얀색 물건을 생각나는 대로. 하얀색 물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하얀색 물건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얀색 물건을 적어보려고 했을 만큼이나 많이 나열한다. 한다. 상당히 신기한 일인데 우리의 냉장고는 세상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단계적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구체성은 당신의 눈을 작업하고 집중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의 또 다른 예를 보자. 지난 10년간 인류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 5가지를 적어보라. 지난 10년간 당신의 자녀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 5가지를 생각해보라. 물론 이것은 우리의 내가 부릴 수 있는 자그마한 재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한 사업가가 이런 보잘것없는 재주를 이용해서 세상 물정의 밝은 투자가들로부터 450만 달러를 투자받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상상을 자유롭게 하는 멍석 구체성. 창업가로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소개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분대기 배우가 독립 영화 감독 앞에서 오디션을 치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이다. 1987년 29세의 제리 케플런이 클라이너 퍼킨스의 사무실에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케플런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에 회의실 밖을 서성거리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점차 공포로 치달았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온 다른 사업가들은 모두 어두운 색깔의 스트라이트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케플러는 스포츠 재킷과 캐주얼한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케플러는 원래 의도는 편안한 옷차림과 태도로 친근감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한 양복들을 둘러싸여 있으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케플런의 차례가 왔다. 케플런은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에 입을 열었다. 전화부로 책상 앞에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은 우리 같은 프로들을 위해서 타자기보다도 공책에 가깝고 키보드가 아니라 펜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설명하고 특히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 인간의 성골실을 인식하고 이를 명령으로 변환하는 기능에 관해서 강조했다. 케플러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이렇게 회상한다. 그들은 긴장한 듯이 보였다. 내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말에 집중하고 있어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만일 제가 이 자리에 휴대용 PC를 가지고 왔더라면 여러분은 이 사진 아래 처했겠죠. 나는 내 갈색 스레첩을 공중에 내던졌다. 그것은 쿵 소리를 내며 탁자 가운데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컴퓨터 혁명의 다음 단계입니다. 순간적으로 난 이 과장된 연구 때문에 방에서 쫓겨날까봐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은 그들은 마치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내 평범한 갈색 스레첩이 금세 살아 움직이라도 할 것처럼 떨어져라 응시했다. 케플러는 이후에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클라이너 포커스 현수 사람들이 그의 제안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질문과 대답, 영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화 중간중간 그의 서류첩을 만져보거나 곰곰이 살펴보았다.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평범한 서류첩이 단숨에 미래의 기술의 상징이 되었다. 며칠 후에 케플러는 클라이너 퍼킨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회사가 그의 아이들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들의 투자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케플러의 회사 가치를 단숨에 $450만 끌어올려 주었다. 무엇이 초보 창업가의 초라한 프레젠테이션을 순식간에 브레인스토밍으로 변모시켰을까? 마치 평범한 갈색 서류첩이었다. 그 가죽 서류첩은 방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서류첩의 존재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브레인스토밍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하얀색 물건을 더욱 쉽게 나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서류첩의 크기를 본 순간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bom물처럼 질문들이 터져나왔다. 저만한 크기의 컴퓨터에 메모리를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을까? 앞으로 몇 년간 크기가 줄어들 PC 부속품은? 거치석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용 멍석을 깔아준다. 방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편안함을 느낀다. 심지어 그 뛰어난 전문가들조차 테크놀로지 분야의 록스타라 할 수 있는 클라이너 퍼킨스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조차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이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자. 해마다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하지만 방법만 알고 있다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예방할 수가 있다. 설사병은 개발도상국 영유아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해마다 1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목숨을 앗아간다. 설사병 자체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몸의 수분을 앗아가는 탈수증이다. 인체는 약 4분의 3의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만 잃어도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탈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늘려서 설사로 이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 이런 목적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해질과 당분, 물을 섞은 탈수 보충용 염료제 ORS는 신체에 부족한 수분과 전해질을 다른 액체에 비해서 훨씬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서 장자벽이 약해졌을 때에도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클리닉 1. 빨리 읽고 대답해봐라. 앞에서 말한 탈수증 문제를 얼마나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당신은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부 장관이다.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을 하겠는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은 이 메시지는 PSI가 어린아이들의 탈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웹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애프터 그랜트는 어딜 가나 늘 소금 1스푼과 설탕 8스푼을 넣은 봉지를 들고 다닌다.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물을 1리터 붓고 저으면 즉석에서 탈수 보충용 이염료제가 만들어진다. 개발도상국의 총리나 장관을 만날 때마다 그는 이 봉지를 꺼내들고 이렇게 말한다. 차 한 잔 가격도 되지 않는 이것이 당신 조국의 수천 수백 명 아이들의 목숨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러니 역시 빨리 읽고 대답해봐라. 이 문제를 얼마나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 봉지는 마시는 차 한 가격도 안 되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지는 복잡하고 세세한 것까지 사회 문제에 관해서 고민한다.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병원을 세우고 위생적인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금과 설탕 봉지가 짜잔하고 튀어나온 것이다. 그랜트의 메시지는 신빙성과 신뢰성을 심어줄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과 숫자를 포기했다. 하지만 유니세프 사무총장인 그랜트는 사람들이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그는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부딪힐 필요 없이 곧장 동기부여의 전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솜과 설탕에 들어있는 봉지 다발을 케플러의 가죽 서류첩과 비슷하다. 이런 구체적인 매개물은
청중들이 문제를 해결하여 전문 지식을 쏟아내게 만들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가능성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도 없다. 결론. 이번 클리닉은 우리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 중 하나다. 구체적인 메시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식탁으로 달려가 지식을 활용하도록 도울 방법을 찾아라. 작은 소도구 하나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숫자보다도 효과적이다.